가면 진짜 지옥이 시작이야. 와카레를 뭐 이잖아. 아무리 잘해줘도 뭐해. 얼굴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데 주먹으로 안 돼. 격제. 절대 안 돼. 나 그런 사람. 얼른 도망가야 돼 이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코사마상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제가 타코사마 인스타 계정으로 여러분들의 연애 고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진짜로 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제 진짜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상담하는 연애 고민 상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한일 커플로 하니까 저 일본인 대해서 하는 질문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조금 한국크나이즈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본 입장으로서 좀 고민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랑 코타랑 사실 연애의 그런 가치관 이런 게 진짜 되게 좀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답변을 해보면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한 저의 생각으로 말해볼게요. 개인 의견입니다, 진- 여러분. 진짜 이거는 개인 의견이니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선은 제가 종류별로 좀 고민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소소한 연애 고민이 있고 이제 좀 결혼에 관한 질문들이 있고 충격 실화 파트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좀 일남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한일 커플이다 보니까 일남에 관한 질문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트별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좀 저희가 소소한 연애 고민부터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이제 저랑 동갑인 95년생이 남자친구가 99년생인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4살 누나가 먼저 하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좀 돈 쓰는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 같아서 커플 통장을 제안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남자친구가 돈 쓸 때 조금 자존심이 기즈츠크 왜? 여자가 더 많이 내니까 자존심이 그래? 10만원 して 그거에서 뭔가 같이 데이트할 때 쓰는 그런 거. 응. 왜 이도 웃겨도. 아니 근데 그럼 너무 계산적이잖아. 둘이 딱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10만원씩 쓰면 그게 뭐야? 그때 그게 사귀는 사이야? 뭔가 더 가족의 느낌이 있는데? 사귀는 사이 너무 써. 가족이야, 가족. 여자한테도 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기분이 괜찮지 않아? 근데 저는 뭔가 커플 통장이라는 거 너무 그 약간 개모임 같은 계모? 개모임이라는 게 있어. 완짠 모임? 저라면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낼지언정 커플 통장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나 잘 오케이 모르겠네. 좋은 생각해. 그냥 이대로 가고 2년 후에 남자친구가 아마 돈을 모아서 큰 프레젠트가 있을지도.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코타의 생각은 커플 통장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할래. 그냥 내가 많이 사주고 내가 많이 생색을 낼래. 제가 일단은 돈을 더 많이 번다면 일단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제 좀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좀 더 돈도 모은 것 같고 버는 것 같다 하면 남자친구한테 다 이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보다 4살 어린 남자친구 사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남자가 너무 그거에 자존심 상해하면은 좀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 차라리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솔직히 돈으로 못하는 것도 있잖아. 나 요리를 해준다든가 선물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낫지. 자기가 돈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해하는 거는 자격지심 같은 거는 별로인 것 같아. 난 그런 네 의견을 따라갈게. 회피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요. 화내면 왜 화내냐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코타는 어땠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코타도 진짜 좀 회피형이긴 하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보셨죠? 이불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사실 혼자 풀리면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절대 못 참기 때문에 이불을 끄집어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끌어내. 그리고 나 무조건 이제 대화를 바로 해야 되는 스타일 말이야. 저는 싸우는 거를 친구들이랑 싸우는 그런 건 아닌데 남자친구한테는 저는 회피형이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싸우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는 성격인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어떻게 끌어냈냐면 코타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입을 끄집어내고 지금 말을 해야 된다.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을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한테 말을 해라. 이렇게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화내면은 왜 화를 내냐고 이상한 사람을 취급했대. 너는 어땠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화내는지. 나도 그럴 때 있어.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사과해야지 남자가. 그런 마음? 음. 엄마랑 너무 친한 남자친구 어떤가요? 친구들은 안 친한 것보다는 좋다고 하는데 결혼하면 중간 역할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마지대 이해다. 그런 남편 마지대 이해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일본 가족은 한국 가족의 친한 정도보다 진짜 다르거든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코타는 그 남자, 특히 남자가 한 30살 될 때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약간 이해를 못하고 마지대 야바. 마지대 아무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엄마랑 너무 친한 남자는 약간 마마보이로 보이는 거야. 마지대. 독립할 수 없는 인상가 있어. 아 여자면 괜찮아. 남자면 마지대 그런 느낌. 30살인데 아직 뒷돌이 됐는데 나이. 나는 근데 친한 게 좋다고는 생각해. 근데 말을 못하면 그거는 말을 못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말하잖아 네 엄마한테. 혜진이 엄마한테. 그런 친하도 그런 거를 딱 말해주면 괜찮은데 못 말하는 정도면 나는 차라리 사이 안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해.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져. 시어머니 집에 가는 게. 맞아. 가면 진짜 지옥이 시작이야. 뭔가 엄마랑 친한 건 괜찮은데 딱 잘라서 이건 옳다, 이건 안 된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테스트 시타임이네. 결혼하기 전에. 아니 이런 질문 해야 돼. 혜진아, 너 나랑 네 엄마가海で溺れてる時너 누굴 먼저助ける? 저는 엄마라고 하면 무지 야바이. 엄마라고 하면 진짜 야바이니까 그때는 그때. 그래? 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에 제대로 혼내주는 사람, 내 잘못도 귀여워하면서 계속 받아주는 사람, 내 잘못에 제대로 혼내주는 사람인 남자친구 결혼 가능일까요? 네. 잘못이니까 가능하지. 그리고 이제 결혼에 관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결혼을 확신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 남자랑 연애 중인데 일본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너는 왜 나랑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어? 나는 막 그래도 국제연애니까 다라다라 너무 나가게 하는 거良くないと思った. 원래니 나가갔다야. 원래니 나가갔다는 맞는데 저랑 나가고 付き合って더 나가고 付き合う면 뭔가 미래가 안 보이는 느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이런 느낌이 사실 나는 느꼈거든. 너랑 결혼하고 이게 내 미래를 확신하게 하고 너도 확신하게 하고 우리 미래를 서로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너랑 결혼したい라는気持ち, 너랑 평생 있고 싶어 이런 気持ちが 보통에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런 프로포즈까지 했냐 그거지. 너니 그냥 나 결혼하고 싶으니까 지금 해 그런 게 아니라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모처럼 있는데 아직 돈이 별로 없고 그런 걸 보니까 돈 일 시작하고 뭔가 너한테도 뭔가失礼 없게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준비가 되고 결혼을 쓸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혼 스타일 마음은 있는데 내 환경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코타만한 남자친구를 찾기가 힘들 것 같긴 했어요. 코타는 뭐랄까 진짜로 자격지심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좀 배울 점도 많고 뭐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살아가는 그 마인드가 진짜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그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착한
일하는 거는 진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 무조건 둘이만 있어도 저는 엄청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착하고 성격이랑 다 잘 맞는데 내가 먹여 살려 하는 남자친구 어때요? 만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괜찮게 번다면 그리고 나머지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면 저는 만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벌지 못한다면 다른 걸로 채워줄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너가 의견 맞았어. 나도. 그러니까 당연히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저희처럼 지금 원룸에 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의 행복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용돈 가방이면 포기. 근데 그거 아니라 성격이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 있으면 그냥 변변한 거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면 나 괜찮다고 생각해. 성격이 다정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다정해서 좋지만 또 너무 예민하기도 해요. 근데 결혼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다정함은 이꼬르 예민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민해야지 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다정함은 뭐 말을 예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치마 입고 막 어디 앉아있어. 그러면은 다리 덮을 자켓을 갖다 준다던가 뭐 옷을 입으려고 꺼내놨는데 그게 너무 슈하슈하면 다림질 아이롱 해준다던가 뭔가 그런 거는 섬세하고 예민하게 살펴봐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제 친구도 진짜 이런 똑같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너무 다정해서 만났는데 너무 예민한 거야. 나 예민한 사람은 싫어. 근데 싫은 게 아니라 한 말이 이해하다. 저는 다정한 사람은 좋지만 예민한 사람은 저도 못 만날 것 같거든요. 다정함을 원한다면 이 예민함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서 거기에 맞춰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거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면 결혼해도 괜찮다. 왜냐면 예민하긴 하지만 다정할 때가 있으니까 그걸로 뭔가 이렇게 상쇄가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둘 다 정말 예민하지 않다. 정말 덤덤충이다. 마지대 자면 다忘れる. 그리고 이제 연애 스타일로 넘어가 보면 너무 공주처럼 잘해주고 성격 취미 다 결혼감이야. 결혼해서 좋은 남자야. 근데 어떻게 봐도 얼굴이 너무 내 취향이 아니야. 저는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혼하면 이제 눈 뜨면 그 사람 봐야 되고 눈 감을 때까지 그 사람 보고 살아야 돼요. 24시간을. 어떻게 살아? 아무리 잘해줘도 뭐해. 얼굴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데. 나도 사실 그 정도면 어쩔 수 없이 아니 못생겨도 내 눈에는 잘생겨 보여야지. 아 근데 그래야 괜찮아. 내 눈에도 아니면 그건 결론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좋은 친구. 그러니까 얼굴이 왜냐면 가는 どうする子供生まれてマジで 무조건 또 아빠 닮는단 말이야. 애들은 그거 안 돼. 조금 저는 얼굴은 좀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아이 계획이 있다 하면은 또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봐도 평생 같이 보고 살 얼굴 하나쯤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코타한테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인데 아무리 살을 빼라고 해도 살 안 빼요. 몇 년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別れるのはいいんじゃない 이게 정답! 헤어지면. 헤어지세요. 왜냐면 그래야- 이거는 자기 살 관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또 남자친구 살까지 내가 관리를 하면 살겠어요. 되게 내가 빼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라면 진짜 충격요법으로 진짜 네 돼지 같다고 막말을 하다 해서 그래도 그걸 충격요법이 안 되면 저는 손 쓸 수가 없어서 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니는 타코랑 연애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데이트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저희도 지금은 코타도 일을 하고 저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돈을 잘 벌지만
저희도 당연히 대학생 때 알바해서 만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뭐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고 딴 거 찾아 먹고 편의점 거 사다 먹고 편의점 거도 다까이. 그때는 나한테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만의 그 애틋함이랑 그때만의 그 풋풋함이 있어요, 기억에.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 진짜 생각한 건데 제가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생 때 돈 별로 없을 때도 해외여행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그 돈 없어서 막 싼 거 찾아 먹고 다니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막 아끼려고 했던 그 시절이 훨씬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그리고 훨씬 뭔가 그런 낭만이 있었어. 나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 남자를 보는데 키, 외모 다 포기가 안 돼요. 설레야지 연애가 가능한데 어떡하죠? 소개도 많이 봤는데 다 안 설렌대.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있나? 그냥 잘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소개를 받아봐야지. 자비는 진짜 여러까지 다녀야 돼.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런 그러니까. 날에 있으면 안 돼. 근데 굳이 저는 키랑 외모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면 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맞는 사람 만날 때까지 노력해보면 되는 거지. 화이팅! 화이팅! 깜빡대네. 자, 이제 드디어 1남 파트입니다. 여러분, 1남이 조언해주는 1남 파트입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이제 1남이랑 뭔가 썸씽이 있는데 연락을 너무 안 한다. 근데 관심이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하루 이내면 괜찮아. 하루 지나면 좀 관심 없을 수도 있어. 3시간, 4시간은 괜찮아. 아니 진짜로? 하루 그냥 진짜. 3시간, 4시간 괜찮아? 3시간, 4시간 여유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차트하잖아? 내가 보내잖아? 근데 진짜 5분 만에 와. 응. 너무 하야. 막 일단 좀 놔둘까 이런 느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뭔가 일본인 기준의 연락이 진짜 다르거든요? 저도 일본인 친구랑 연락하면 진짜 답장이 하루 만에 와요. 이틀 뒤에 와요. 근데 그거를 별로 진짜 신경을 안 쓰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연락의 빈도로 그 일남의 애정의 척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빈도가 빠르면 그거는 뭐 관심 있는 가능성 진짜 높아. 질문 오거나 뭔가 계속 그래도 하려고 해. 그러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 나.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일본인 남자가 좀 어려운 게 그래도 한국인 남자는 좀 자기가 먼저 데이트 신청도 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호감 표시하는 거에 대해 좀 거리낌이 없는데 일본인 남자들은 소극적인 면이 큰 것 같아요. 저 특히나 사귀기 전의 단계에서는. 근데 아무튼 진짜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의소라도 하고 데이트 하려고 하지. 그런 거지. 이제 다음 일본인 남자친구가 캬바쿠레에 몰래 갔다가 걸렸어요. 이성 관련 문제는 딱히 없었는데 술 취해서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갔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캬바쿠레는 어떤 인식인가요, 일본에서? 제가 코타한테 진짜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이 캬바쿠레 뭐 하는 곳인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 코타가 아는 바로는 여자랑 가서 술을 마시는 공간. 근데 아마 거기 안에서 진짜로 막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안 된대요. 근데 뭐 따로 뭐 2차를 가서 뭘 하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 일본인 여자 대학생 때 거기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진 않지만 뭔가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뭐 이런 술집에서 일했다 이건 일반인의 상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은 뭔가 그 정도는 아닌 느낌? 근데 제가 캐나다 때 유학하면서 만났던 일본인 남자가 돌아가서 되게 좋은 대학 다니는 애였는데 어느 날 호스트바에서 호스트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 일본은 아직 잘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만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레벨은 아닌 것 같지만 多分 그거したら 그냥 나가라고 해야 되라고 思う. 근데 하여튼 일본인 남자친구가 캬바쿠레에 몰래 갔다가 걸렸다? 이거는 그냥 헤어져야지 뭘 어떡해.
이거는 아무 일 없었건 뭐건 그냥 일단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그리고 여자랑 술 마시러 갔다는 거 그거가 문제예요. 다음에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다음에 나를 속이고 언제 갈지 모른다고. 이건 당장 헤어지고 오세요. 아 그리고 일본은 친구한테나 친구의 가족한테 파파카츠 해? 라고 물어보는 게 무례하지 않은 행동인가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면 실례지 않을까? 없어. 근데 여러분 도쿄에 여보세요? 딱 봐도 파파카츠인 것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딱 봐도 진짜 다 늙어 빠진 아저씨나 아니면 진짜 오타쿠 같이 생긴 남자랑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구두 신고 이런 핸드백 들고 이런 여자랑 같이 다니거든요. 그냥 누가 봐도 파파카치. 진짜 조금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저는. 언니 후쿠오카 남자들 성향, 규슈 남자들 성향이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일본 중에서도 이제 규슈 이쪽은 약간 한국으로 치면 약간 경상도 남자 같은 좀 보수적이고 옛날 생각을 가진 그런 이미지가 많다고 저는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코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떡하지? 이러고 봤는데 사실 코타의 가족들 여러분도 많이 보셨지만 코타 아버지도 진짜 집안일 많이 하시고 뭔가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코타 친구들도 다 후쿠오카 출신인데 진짜 남자들 다 집에서 요리하고 가정적인 남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들은 특히 그런 규슈 남자의 성향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너가 친구들이랑도 말할 때도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규슈 남자들을 약간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이미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 남자친구가 한국 인플루언서나 예쁜 한국 일반인들 팔로우 하는데 이거는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팔로잉 그 리스트를 몰래 본 맨헤라처럼 느껴질까봐 얘기도 못하겠어요. 맞아. 일본에서 말하면 메헤라처럼 느껴져. 어쩌라고 말하지 마. 아니 팔로잉 번호 다 볼 수 있게 해놨는데 뭐가 막 맨헤라야. 일반인이면 아니 그냥 저는 솔직히 일본인 남자의 생각을 배려를 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일본인이랑 오래 연애를 못해요. 그냥 그 여자의 속만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매니아라 하든 뭘 하라 생각하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맞아. 내가 싫은 거 싫다 이렇게 하지 그래. 마라. 이렇게 그래.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관계가 오래가지.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말해.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너 진짜 매네라 같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 나 매네라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 하면서 이게 한국 연애 문화라고 우겨야 돼요. 끝까지 그냥. 아 근데 맞지. 그러네. 네 말이 맞다. 그거를 잘 말하고 해야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일본의 남자는 확실히 한국인이랑 진짜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매네라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일본인 남자 막 코타 같은 일본인 남자 어디서 만나나요? 막 이런 질문도 심지어 주셨는데 저는 하나 말하고 싶어요. 같은 한국인을 만나야지 제일 속이 편하고 잘 만날 수 있다. 일본인 남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 할 거 아니면 굳이 힘든 길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근데 연애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는 진짜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국인 기준으로 너무 당연한 거를 일본인 남자애들은 그거 매네라라고 생각하거든. 이제 충격 실화 부분이 남았습니다. 코타 같은 사람이고 코타 같은 사람이 뭘까? 돈도 많아서 나한테 그걸 다 써요. 근데 1년 동안 사귀면서 술 먹고 나한테 진짜 어리구치 3번 했어요. 고와이네. 헤어져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코아이는 코아이겠지. 나 이해하다. 어쨌든 술 먹고 나한테 쌍욕을 3번을 했다? 저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코타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인간적으로 실망해서 헤어질 것 같아요. 뭔가 결혼하면 더 무섭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친구라면 진짜 헤어지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너무 충격인 질문인데 일본인 남자친구가 전 여친이랑 관계한 영상을 아직도 남기고 있어. 일본은 이런 것도 이해해주면서 사귀나요? 근데 너도 있었잖아.
아니 그게 그치. 아니라 동영상 가지고 있다고. 이거는 이걸 누가 이해해줘요? 당장 헤어지세요. 이건 지금 저한테 질문을 남길 게 아니라 빨리 그 남자친구 핸드폰 다 뒤져가지고 다른 거 없나 보고 얼른 도망가야 돼. 이거는 아니 내가 이런 진짜 이거 것도 걱정이 돼. 이해해주면 이 진짜. 구독자님. 그리고 이제 나는 01년생이고 남자친구는 규진 2년생이래. 그러니까 한 번 이혼했어. 결혼을 하재. 남자친구는 너무 좋은데 결혼 준비할 때 너무 신경 쓸 것 같고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여 이거는 너 동생이 그것도 결혼 한 번 했다가 이혼한 사람 데려서 결혼하겠대. マジでちょっと心配すぎる. 나는 다 물어봐야겠어. 왜 결혼 이혼했는지, 아이는 있었는지 그런 것도 진짜 다르지. 아이 있었다면 영양비도 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발. 아니 왜냐면 물론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일 수 있죠. 너무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이제 결혼은 솔직히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랑 결혼하려면 이 남자친구가 정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항상 증명을 하고 다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 나 부모님 소개할 때도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뗄 수 있게 뭐 엄청나게 많은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야 되냐 이거야.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너 미쳤냐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1년, 근데 나는 1년, 2년 정도 사귀었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괜찮다고. 아니 코타는 약간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저는 진짜 제 동생이 이렇게 데려온다? 저는 절대 반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한다고 좋아하면 다야? 싶다고 하면 부모님은 나는 이거는 부모님한테 설득할 자신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연애만 합시다. 그냥 헤어지라고는 안 할게. 5월에 결혼하는 신부인데 결혼할 사람 남자가 너무 화가 나면 의자를 막 하고 주먹으로 안 돼. 절대 안 돼. 나 그런 사람은 안 돼. 더 뭔가 그 상륙하는 사람이 더 좋아. 100배 좋아. 이건 솔직히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결혼 준비를 해본 사람으로서 결혼하기 진짜 청첩장 이제 다 돌리고 이제 한두 달 전인데 이거를 파혼한다는 게 진짜 말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은 진짜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이거보다 더 복잡해.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결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지금은 위자니까 괜찮지만 자기가 그니까 대산에 될 수도 이제 있다고 의자 다음에 생각해. 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위자를 던지고 그게 바운드하고 빠박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제발. 오랜만에 만난 애인이 알고 보니 결혼했대. 유부남이래. 알고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먼저 연락이 오면 붙잡힐까봐 걱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 마지 내 의미가 わからん. 미치겠다. 그냥 정신 차리세요. 잘했어. 진짜 알고 보니 헤어졌다는 거 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이것도 너무 머리가 아픈데 9살 많은 이콘시다 남자랑 사랑에 빠졌어요. 같은 회사 선배인데 아기가 있지만 안 돼. 아기를 키우진 않는데 남자가. 영양비를 내야 되니까 안 돼. 야, 너 돈이 다냐? 아니? 다가 아니지만 마지대 행복이잖아요. 아니 왜 이런 사랑에 빠지셨을까? 좀 마음이 아프네. 코타 말대로 이거는 아기를 키우니까 그 사람한테 돈도 줘야 되고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냥 저는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 남자친구 뭐 여사친이 많아서 너무 고민이라든지 뭐 남자친구가 센스가 없어서 고민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리고 20대 초에 띠동갑 남자친구를 만나도 괜찮을까요? 남자친구가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아니?
그 나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저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연애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하면은 이제 30 초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20살을 보면은 그게 남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여자라고 아니 던생 같은 여자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연애 대상으로 보는 게 똑같은 남자로서 뭔가 좀 뭔가 이상해? 무서워? 그런 느낌? 그러니까 12살이면 또 너무 나이 차이 많아서 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도 많을 텐데 그 상대방 그건 타연한 거고 근데 심지어 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지 않대. 그건 더 안 되네.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남자친구가 원나잇 한 거를 알게 돼서 파혼했어요. 몇 년 뒤에 우연히 밥을 같이 먹었는데 둘이 같이 스파크가 튄 거야.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만나고 헤어지고 반복. 거의 10년 뒤로 남자친구는 진짜 반성을 하면서 싱글로 지내다가 또 다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오랜만에 만나는데 다시 사귀었대. 근데 어쨌든 한 번 나를 속이고 원나잇에서 바람을 핀 거야. 그래서 너무 고민돼요. 바람 핀 사람은 무조건 아웃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정도 몇 년 이렇게 반성했으면 괜찮을까요? 이제 남자친구가 청혼을 프로포즈 했나 봐. 그래서 이걸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래. 저라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신병이 걸려서 못 만날 것 같아. 그 사람은 정말로 반성하고 안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의심을 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난 그게 너무 내가 정신병이 걸려서 결국에는 지쳐서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댓글로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저 이거는 어렵네. 근데 뭔가 나도 튼튼한 결혼 생활을 못 지낼 수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귀면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였다면 괜찮은데 사귀는 동안도 신경 쓰고 그때 뭔가 스트레스 받고 그 정도면 나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진짜 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끊기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 계속 몇 년 동안 반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점점 제 마음의 병이 되고 정신의 병이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모르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할 것 같은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의 연애 고민들을 받아서 진짜 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답변해봤는데요. 어떻게 만족이 되셨나요? 근데 한 가지 저는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저희가 한일 커플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뭐 일본인 남자는 어쩌고저쩌고 일본 남자는 이런가요? 일본 남자는 저런가요? 이런 걸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제 생각을 바꾸면서 연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나는 제가 옛날에 코타를 만날 때는 일남은 뭐 이렇다, 일남은 저렇다 이런 뭐 고정관념이 없기도 했고 뭐 일남에 대한 콘텐츠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제 연애 방식, 제가 헤어지는 방식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남이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본인 남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싫어하는 건 싫다. 뭔가 확실하게 말하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말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의 병이 되고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연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싸울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랑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연애를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했으면 좋겠다. 네. 이상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연애 고민 상담 콘텐츠를 찍어봤고요. 이 영상이 또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가 다음에 또 연애 상담 고민을 받아서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쿠사마산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